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1월 10일 토요일 오전 1시 34분 리얼 스타트업 생존기 38회차 시인입니다. 네, 논스에서 방송을 하고 있고, 오늘은 논스에서 금방 이 추운 날씨에 아이스크림을 사오는 바람에 애들이 아이스크림을 먹고, 저기서는 최근에 이제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몇 명의 친구들이 앉아 있고, 몇 명은 이제 일을 하고 있고, 논스는 토요일인데도 꽤나 바쁩니다. 모두 잘 지내고 계시나요? 나나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모두. 요즘에 잠을 일찍 잔다고 했는데 이게 말같이 쉽지가 않네요. 진짜 이 일을 계속 하고 막 생각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루가 너무너무 짧은 것 같아요. 오늘도 지금 뭐 한 1시간 반 전까지는 미팅을 하다가 다른 외부인과 미팅을 하다가 그 다음에 저희 내부에서 또다시 개정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를 하고 이제 내일 해야 될 거 적고 손 보고 그리고 이렇게 방송 준비를 하고 여러분 앞에 방송을 합니다. 한 주 잘 보내셨기를 바라고요. 저야 뭐 주말에도 일을 하지만 여러분은 그래도 일 안 하고 일 좀 덜 하시고 쉬어가면서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내고 그러셨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이제 술방을 하고 난 뒤에 오늘은 굉장히 많은 고대를 했어요. 첫 번째 고대는 잠을 일찍 자는 거를 너무나도 고대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두 번째 고대는 이 유튜브 방송하는 거를 고대를 했습니다.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게 자기 전에 제가 하는 마지막 활동이기 때문에 사실 뭐 미래를 보며 살아갈 수도 있는데 하루하루에 뭔가 마무리를 하는 그런 느낌? 그런 게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삶에서 막 체크리스트를 많이 만들어서 복잡하게 살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지금 당장 내가 충실히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고대하는 게 몇 개 있고 특별히 그 고대하는 게 막 신년 계획이고 이런 거 적혀져 있으면 좋은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매일 일찍 잘 수 있는 만약 이번에는 이제 잠을 몇 시간 안 자고 너무 피곤한 상태에서 일어나서 오늘 하루를 보내기 때문에 일찍 잘 수 있다는 그런 고대와 그리고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표현할 수 있다는 그런 기쁨 그런 기대가 이렇게 합쳐지면서 매일을 사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번 일주일에 뉴욕에서 코워킹 공간 또 이제 어셈블리지라고 꽤나 신기한 코워킹 공간에서 이제 부동산 금융 쪽에서 일을 해서 그 코워킹 공간도 도와주고 지금은 이제 암호화폐 프로젝트 도와주고 있는 친구 한 명이 방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저희에게는 코워킹 공간과 콜리윙 공간 뉴욕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 다음에 그 미국에선 전반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래서 미국에서는 일단 좀 트렌드가 아마도 분할 소유, 부동산을 분할 소유할 수 있는 거, 그 토큰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안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거와 어쨌든 사람들이 각종 경험과 그런 컨텐츠나 이벤트 그런 걸로 어떻게 보면 삶을 경험하는데 되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참 저희가 블록체인도 하고 있는데 이제 어쨌든 코워킹 콜리윙도 하고 있는 시점에서 공유 경제라는 게 뾰족한 답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무슨 미로에 미로에 들어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오늘 친구들 얘기를 들어봐도 신박한 비즈니스 아이디어 가진 친구도 많고 펀드레이징도 다 너무 잘했고 다 너무 훌륭하고 대단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애들이 각각의 솔루션을 찾아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시도했을 때는 안 된 거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나 저희가 생각하는 식으로 똑같은 생각하는 친구들이나 혹은 뭐 금전적 여유가 있어서 좀 이제 다양한 걸 시도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을 들으면 우리도 저런 금전적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도 저 콜리빙 공간은 코워킹 공간은 200명 이상이 같이 붙여서 일을 한다던데 우리는 지금 뭐를 하고 있지?
이런 생각도 들고, 아 저기는 이벤트가 저렇게 많은데 저게 미국이어서 저런 건가? 한국은 이렇게 안 되나? 이런 고민도 많이 하게 되는데, 음 결국에 그게 다 끝나고 난 뒤에는 참 좋은 정보지만, 미래에는 우리가 이런 정보가 다 필요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잘 배워야겠지만, 지금 당장은 논스가 할 수 있는 거를 거에 집중을 하고 좀 충실하자, 충실히 살자라는 곳에 저희 의견이 많이 모아져서, 또 이제 저희 대표 공동창업자와 대표인 영훈이도 예 매우 공감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 논스에 있는 다른 분들도 되게 공감을 많이 해서 그런 점에서는 크나큰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그렇지만 네, 쉽지는 않아요. 정말 정말 힘든 문제고, 저희도 머리로 생각해 본 것도 많고 몸으로 부딪혀서 배우는 것도 많은데, 참 저는 그래도 큰 트렌드에서는 공유 경제적으로 저희 삶이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믿고 있고, 뭔가 과거에 저희가 봐왔던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나 좀 더 뭔가 창의적인 방법으로 가치를 더 창출해낼 수 있을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세운 가설들이나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다듬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막 부동산 일을 하는 게 1년 이후가 됐지, 3년 이후가 됐지, 5년, 10년, 20년 이후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때가 돼서 저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도 쌓았던 경험이나 그런 지식들이 다 체내화되어서 저희도 더 성숙하고, 어떻게 보면 더 느리게 이런 거를 접근을 해서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소개를 통한 만남들이 좀 있었어요. 먼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사람들을 다 일일이 다 만날 수 없잖아요. 근데 사회 각계층에 계시는 분들, 혹은 막 다양한 곳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그래서 제 주변에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소개시켜 주실 때 저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참 재밌는 게, 제가 학교 생활을 할 때나 뭐 그냥 춤출 때나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소개를 많이 시켜줬나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사업을 하고는 진짜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소개해주는 당사자가 저희를 믿기 때문에 그러겠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 이분들이, 제가 어떻게 감히 이런 분을 만나지?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도 정말로 감사하게 만났고, 그 소개를 해주신, 주선해주신 분들, 그 다음에 소개를 흔쾌히 승낙해주시고 뭐 몇 분이라도 저에게 시간을 내주신 분들께 그냥 감사할 나름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그러면서 이제 친구 한 명이 또 똑같은 얘기예요. 스타트업에 있어요. 네, 스타트업에 있고, 이 스타트업은 돈이 꽤나 많습니다. 꽤나 많은 스타트업이고, 꽤 오랫동안 또 운영을 해왔고,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하는 말이, 어떻게 보면 사내 정치, 스타트업에서의 사내 정치가 힘들어서 이 친구가 마음이 되게 힘들어 하더군요. 그리고 이건 어떻게 보면 미성숙도, 그러니까 기업에서 뭔가 문제가 있고 이런 문화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바꾸고 싶지 않아 하고,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인센티브는 또 그거를 바꿀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것 같고 해서, 논수가 취해져 있는, 어떻게 보면 펀드레이징을 하지 않아서 금전적으로 막 부유하지 않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다는 걸 느꼈어요. 또 오늘은 정말 새엄치마로 이 친구가 겪고 있는 막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 돈이 저렇게 많아도, 돈이 참 많아도 스타트업이 불행할 수 있구나. 그리고 돈을 잘 벌 때는 아무도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다 덮어놓는데, 어떻게 보면 돈이 떨어지고 상황이 힘들 때만 이제 인간이 좀 간사해서 스스로를 돌아보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참 영훈이나 저희 광성이나 영세나 저희들끼리 되게 공동 창업자랑 그 다음에 핵심 멤버들끼리 굉장히 많이 싸우고 의견에 부딪히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거를 잡는 것이 미래에 저희가 바뀔 수 있는 그런 방법이거나
그런 걸음이 되기 때문에 참 오랜 시간이 걸려서 저희가 지금 이후에도 오랜 시간이 걸려서 저희가 인간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겪을 텐데 이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저희가 인간이 되는 거는 제 예상에는 제 삶의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많이 끼칠 것이고, 그리고 이 사업이 아니라 제가 다른 미래에 다른 어디에 가서 일을 한다던가 그렇게 했을 때도 다 서로에게 도움이 될 그 더 깊은 제가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네요. 이게 참 비즈니스는 분명히 수익을 버는 게 맞는데 이게 다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타낼 수는 없고 개개인이 변하는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되고 한 팀이 성숙해져 나가는 과정 그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는 오늘 또 이제 패션 디자인 하는 친구분이랑 한번 만나서 막 얘기를 하다가 저도 옛날부터 어렸을 때부터 창작 활동을 되게 많이 해왔고 이런 일을 하는데 상상력이 얼마나 많이 요구되는가 또 생각을 했는데, 창작 활동을 하면 그 분석을 너무 깊게 하면 오히려 제가 원하는 그런 유니크한 게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약간 분석을 통한 마비 그런 게 좀 있는데 analysis paralysis라고 하는데 참 이게 좀 유니크한 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좀 진짜 영감도 있어야 되는데 노력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근데 뭐 스케치를 그린다던가 제가 뭐 새로운 거를 생각할 때 정말로 알게 모르게 수백 번, 수천 번 아이디어를 만들었다 하다가 갈아엎고 그때 상황에 맞게 또 바꾸고 가고, 그런데 그게 온전히 제 힘으로만 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일이란 걸 좀 오늘 깨달은 것 같아요. 영감도 있어야 되고 상황도 맞아야 되고 노력도 그만큼 들어가야 되고 이런 건데 그냥 되게 겸손해지게 되더라고요. 이게 또 초조하게 나도 원해 이것도 중요하고 원해서 계속 생각을 하겠죠. 24시간 동안 사업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BM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뭐 디자인이나 뭐 이것저것 로고나 제품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고민은 하고 머리는 아플 텐데, 근데 창작과 상상력의 근본? 가장 기본 되는 게 어디에서 오냐라고 했을 때는 그게 꼭 나한테서 내가 똑똑해서 오는 건 아니고 외부에서 영감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또 시장과 제품을 찾는데도 창작이나 상상력이 되게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문수가 최근에 얘기하고 있는 거는 뭔가 저희가 과거에 계속 해왔던 그 교육이라는 그런 교육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해보자. 그게 어딘가에 포함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 어제 오늘 좀 다양한 생각과 경험을 많이 해보게 되는 거는, 저는 이런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제가 이제 2012년 한국에 돌아와서 군 생활을 하기 전에 제가 다니던 대학은 좀 많이 특이한 대학인데, 네, 뭐 세인트 존스 대학이라는 좀 특이한 대학입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뭐 고전 많이 읽는 대학이라고 아실 거고 검색이 되고, 거기에서 이제 저는 이제 한국인으로서 두 번째 졸업생, 그래서 저 위에 20년 위에 선배가 한 명 있는데, 어쨌든 거기에서 나온 사람 대부분이 교육에 종사를 하게 돼요. 그런데 그래서 저도 이제 교육이 제 삶에서 되게 큰 부분을 차지했고 교육을 하고 싶었다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뭐 나중에 힙합을 하거나 블록체인을 하거나 모든 게 결국에는 교육으로 귀결이 되더라고요. 근데 약간 교육을 통해서 돈을 벌면 뭔가 덜 고귀해 보이고, 좀 돈을 통해서 교육을 받을 때 참 돈만 버는 시스템을 만들기가 참 쉬운 것 같고, 그리고 귀차니즘도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시장 중에서 하나인 교육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는 그런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사용해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도 진짜 많고, 이 시장이야말로 정말로 뭔가 유의미한 시스템을 만들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아니면
그럴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단순한 교과서를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교과서를 없앤다고 하더라도 그 교과서 만든 회사한테는 굉장히 큰 마이너스가 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뭐 중앙에서, 그러니까 정부나 아니면 뭐 교육청이나 이런 회사들이나 이 사이에서 로비를 하고 얘기를 하는 거나 그런 것도 귀찮고, 뭔가 규격에 맞추는 거나 정부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나 이런 것도 참 귀찮은데, 만약 저는 교육만 해결한다고 모든 게 해결되지 않고 이건 사회 전반적에 걸쳐서 하는데, 교육이 되게 기본적인 레이어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거를 만약 해결 안 하는 게 귀찮아서 해결을 안 하는 거라면, 그냥 뭐 누구는 찾겠지, 아니면 이제 교육을 하면 뒤처진다는 생각 되게 많이 들긴 들거든요. 왜냐하면 남한테 내가 가르치고 있으니까 난 새로운 거 배워야 하는데, 근데 이런 생각을 제가 최근에는 좀 많이 내려놓아야 되지 않나, 어제 오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이제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 제품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떤 시장을 겨냥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상상력을 좀 동원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거 뭐 공유경제도 좋은데, 뭔가 공유경제 플러스 블록체인 플러스 뭔가 교육 뭐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 이게 컨텐츠고 뭔가 부동산과 미래 도시 계획과 뭔가 결합이 되지 않나? 이런 엉뚱한, 누가 보면 좀 엉뚱한 생각도 하게 되고요. 또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사람들이 해조선 이런 거를 되게 많이 외치잖아요. 그래서 해외에도 나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많은데, 저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해외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싼 가격에 제시를 해주면 사람들이 다 원격 근무하고 그래야 되는데 다 나가지 않겠느냐. 그러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되느냐. 약간 애국심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나간 사람 뭐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그냥 든 생각이 뭐냐면, 이스라엘도 세계 2차 대전 끝나고 나는데 유대인이 다 돌아왔고,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옛날에 공산당 혁명과 문화 대혁명을 겪으면서 중국에 있던 많은 지성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다 나갔어요. 기술 실력 있는 사람들 다 나갔다가 어쨌든 중국이 괜찮아지니까 이분들이 다시 다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만약 저희가 뭔가 해외에서 취직할 수 있는 교육, 현실적인 교육, 해외 교육을 값싸게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고, 그걸 통해서 힘을 얻어서, 힘과 용기를 얻어서, 자격을 얻어서, 자격증을 딴다는 게 아니라 자교육권이 충족이 돼서 해외에 가서 일을 하면, 당장은 한국에 남는 사람들은 남이 봤을 때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한 20년, 30년 이후에 이 사람들이 만약 한국에 돌아오게 됐을 때 그때가 본 게임이 아닌가 싶어요. 교육을 했을 때 왠지 나는 잊혀지지 않을까? 난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겹쳐지네요. 네, 동호님께서 코인 시장에 대한 견해가 어떠신지 궁금하냐고 물어보셨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물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코인 동향이 어떠냐고 물어보시면 너무 광범위해서 저는 지금보다 좀 더 가격이 떨어져도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제 생각이고, 네, 좀 자세히 물어보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은 다 해드릴게요. 그리고 오늘은 또 이제 상대적 경험에 대해서도 사람들을 만나면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제가 암호화폐를 하는 이유나 저의 라이프 스토리 이런 거를 얘기를 했을 때 남들은 되게 유니크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들었을 때는 그냥 제 삶이어서 너무 평범한 삶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모든 사람에게 상대적인 거구나. 그래서 제 이야기를 좀 더 자랑스럽게 좀 하고 다닐 수 있는, 아니면 그런 자리에 좀 가서,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거를 하게 됐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너무 놀라시면서 들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하나고, 또 남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막 편한 삶을 살지는 않았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삶이 약간 지그재그로 많이 움직인 것 같아요.
이 분야에서 저 분야로 뛰고 저 분야에서 이 분야로 오고 그런 식으로 삶을 막 내비게이션을 하다 보니까 좀 네, 많이 과거에 제가 막 교육하다가 춤추다가 막 복무하다가 그 보조교사 하다가 군인 하다가 또 춤추다가 블로그 하다가 블록체인 하고 이랬을 때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시던 그거를 오늘 간만에 느꼈는데 네 어쩌겠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냥 남들과는 다른 삶을 살겠구나 느낌이 와서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왔습니다. 네, 동호님 질문 답변 드리자면 비트코인 지금보다 더 떨어진다 한다고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럼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동호님이 말씀하신 장기적이 1년 단위입니까? 5년 단위입니까? 10년 단위입니까?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5에서 10년 사이에서는 저는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향후 1년간은 가격이 그대로 있어도 이상하지 않고 이런 베어마켓에서 2, 3년 더 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토큰이나 코인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데 진짜 이거는 투자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토큰들을 제가 일을 통해서 노동을 통해서 얻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매일매일 원화채굴, KRW 채굴을 열심히 일을 해서 원화를 벌어서 그거를 가지고 계속 이거를 꾸준히 사는 게 더 좋고 그리고 제가 투자를 해서 들고 있는 자금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 자금을 어떻게 보면 벌 수 있는 능력 그게 사업적 능력이 됐던지 아니면 뭔가 나의 전문성을 띌 수 있는 그런 거가 됐던지 나만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 됐던지 그런 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코인 시장에서 더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대학생이라고 하셨으면 남들보다 시간이 월등히 많으신데 금융 쪽에 트레이딩 쪽에 엄청난 뜻을 가지고 계시는 게 아니라면 시장 타이밍 재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모델링에 더 집중을 하시고 그리고 이 분야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한테 가격만 물어보셔서 저는 참 어떻게 생각할지 잘 모르겠는데 네, 돈을 투자하시면 진짜 천당과 지옥을 많이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그게 괜찮다면 언제든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거의 30분이 다 됐네요. 추가적으로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이제 저는 질문이 없으시다면 여기서 아마도 방송을 마무리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은 이제 일어났을 때 저희 크립토 터틀즈 스터디가 있고 아마도 녹화를 어떻게든지 해서 좀 올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 또 논스 내부에서 점심 약속이 있고 그다음 논스 내부에서 워크숍이 있습니다. 또 워크숍을 갔다가 저녁에 또다시 또 다른 분과 미팅을 하고 그렇게 토요일을 마무리를 하고 그 사이사이에는 제가 지금까지 좀 밀려서 못했던 그런 실무 일들을 사이사이에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삶이 짧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당장 내일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살고 뭔가 기대하고 고대하는 것이 있게 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참 행복하고 좋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오늘도 저랑 다른 배경에서 오셨던 분들 만나면서 삶은 제로서 게임이 아니고 제가 삶을 해석하는 그런 것 중에서 정말 잘못된 것들이나 아니면 나의 편견에서 비롯되는 무지함 아니면 저희 무지함에서 비롯되는 편견 이런 걸 수도 있고요. 그거에 의해서 삶을 100% 경험할 수도 있는데 내가 그러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도 오늘 좀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네, 다 주무시는 것 같아서 1월 12일 토요일 오전 1시 59분 이제 거의 2시가 될 텐데 많은 리얼 창업 생존기 38일차 시인을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네, 동원님 감사합니다. 논스 이러니 논스는 언제든지 지원해 주셔도 되고요. 참고로 저희 이름은 시은인데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네, P1 거버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모두 감사하고 저 남아서 채팅을 할 텐데 여러분 어쨌든 좋은 밤 보내시기 바라고요. 네, 편히 쉬세요.